안녕하세요, 부모님. 저는 최선은 고등관 송파 캠퍼스 고등학교 2학년 메이저 레벨을 맡고 있는 류지연이라고 합니다. 원래 매년 이맘때쯤에는 학부모님들과 1대1 간담회나 전체 설명회를 했어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4가지 포인트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소개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목차 보이시죠? 처음으로 간단하게 3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볼 2023년 수능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날짜가 나왔어요. 2022년 11월 17일. 벌써 두근두근 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선택형 과목이라는 겁니다. 국어는 독서, 문학이 공통 과목, 그리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선택 과목이고요. 수학은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 확통과 미적, 그리고 기하학이 선택 과목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인문계 아이들이 화법과 작문을, 그리고 자연계 아이들이 언어와 매체를, 수학은 인문계 아이들이 확률과 통계를, 자연계 아이들이 미적을 선호하는데요. 상위권 주요대 대부분이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경우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제외하고 과학탐구에서는 지정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학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수학과 탐구 반영 방법을 면밀하게 살펴서 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서울대에서 2023년 입학 전형을 예고했습니다.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데요. 학생부 평가 내용을 반영하겠다라는 교과 평가를 전면 도입하겠다면서 독자적으로 신입생 선발 계획을 가장 먼저 발표했습니다. 정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 지역 균형 전형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시 전형에서도 내신을 반영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수시 전형은 어떻게 되느냐?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단순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정시 선발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논술은 줄어들고 비교과 기재 항목도 줄어들고 있어요. 자기소개서 문항이나 글자 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비교과 활동이 애들이 어렵잖아요. 당연히 교과및 수능이 중요성이 완전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신 관리 엄청 잘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대학들이 전체 모집 인원의 40% 이상을 수능 중심의 정시 선발로 예고하겠다라고 한 상황이라서 그동안 1학년 내신 조금 망했다라고 난 정시파야 했던 애들 있잖아요. 지금부터 다시 마음 잡고 내신을 붙잡아야 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수시냐 정시냐 이분법적 사고로 정하는 게 아니라 입시라는 틀 안에서 내신, 고교활동, 그리고 수능까지 모두 고루고루 쌓아가는 시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저와 함께할 1년을 크게 그려보자면요. 일단 1, 2월 겨울방학에는 어휘와 문법 기본기를 쌓을 골든타임입니다. 독해랑 리스닝은 실전처럼 매일 효율적 분량으로 학습하고 있고요. 1년의 시험이 총 4번 있죠. 중간기말, 중간기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신이 필수예요. 근데 범위가 1학년보다 두세 배 정도 많아집니다. 암기가 절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해보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간고사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내려간 거예요, 점수가. 기말고사부터는 메이크업이 안 되겠다. 난 정시파야. 이렇게 되는데 요번 아이들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기본기를 잘 쌓아서 대비하면 1학년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모의고사도 총 4번이 있어요. 요번 방학 끝나면 바로 3월 모의고사가 있겠죠? 1학년 수준으로 출제가 되니 당연히 목표는 1등급이어야 됩니다. 6월 모의고사는 서울권에서는 시행하지 않고요. 시험 범위에는 들어갑니다. 여름방학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아름답게 보내고 나면
바로 9월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3월 이후에 6개월의 텀을 보고 두는 모의고사라서 난이도가 확연히 올라갔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1학기를 어떻게 보냈느냐, 플러스 여름방학 때 영어를 쉬었느냐, 아니면 올인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했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꾸준한 학습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 9월, 11월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미 수능을 봤던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2학년 9월, 11월 모의고사와 3학년 수능을 봤을 때 성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미 이때쯤 대부분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으니 꾸준하게 학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1년을 아이들을 가르친다, 2년, 3년, 고3까지 데리고 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처음에 고1, 이때 수학과학에 올인하는 아이들을 좀 막고 싶어요. 과학에 올인하고 수학에 올인하다가 내신 때만 영어 할게요 하는 아이들 많이 봤거든요. 결국 방학 때 기본기를 쌓아놓지 않았던 아이들이 3학년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갑자기 영어가 4등급, 5등급이 떠버려요. 어떡하지? 지금부터 어떻게 영어를 하지? 나는 왜 17년, 18년을 영어를 했는데 왜 4등급이에요, 선생님? 하면서 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고 영어에 올인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어렸을 때처럼 양치기, 엉덩이 힘이 있어야 된다, 많이 풀어라 이런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효율적인 학습이지만 분량도 효율적이지만 아이들에게 집중력을 높여주면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업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369 11월 모의고사 전에 수능형 모의고사 완벽 대비로 실전에서 원하는 등급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내신 때는 제가 가장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어휘, 리스닝, 그리고 기타 프린트까지 범위가 엄청 많아요. 각각의 시험 범위마다 최고 12단계 정도의 준비를 해서 플러스 그 내신 교재와 완벽한 분석본인 손필기까지 구성해서 암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반복할 수 있고 충분히 어법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결과를 드리도록 노력하는 아름다운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이 올해 쓰고 있는 여름방학 전까지 사용할 교재들입니다. 리딩, 리스닝, 그래머, 그리고 단어 이렇게 총 4가지 유형이고요. 유형별 전략을 알려주고 중심 문장을 찾는 힘을 길러주는 리딩, 그리고 기본 개념을 정리해줄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모의고사 실전 문제에서 어법이 한 문제 나오는데요. 30초 컷 안에 풀 수 있게끔 연습하는 문법. 늘 실전처럼 만점을 목표로 하는 듣기. 그리고 제가 힘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 어휘입니다. 아이들이 특히 영어는 자신감이 없어서 포기하는 과목이다 라고 많이들 말하는데요. 그 자신감이 결국 어휘 실력에서 오거든요. 제가 없는 상황, 스스로 지문을 분석해야 될 때 단어가 막히면 숙제도 하기 싫어지고 풀기도 싫어져요.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내신 그리고 수능 모두 정복할 수 있도록 표제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동의어, 다이어, 예문에 적용할 수 있게끔 외운 단어를 쓸 수 있는 암기 테스트를 만드는데 최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어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서도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진짜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어제 안 그래도 저랑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해왔던 아이가 있어요. 이과생이라서 원래 이번 방학은 아까 말씀드린 그 케이스처럼 수학과학에 올인할게요. 영어는 내신 때만 할 것 같아요. 라고 했었는데 12월 말에 마지막 주에 2학년 프랩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다음 주부터 2021년 수업은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야 라는 수업을 듣더니 마음이 바뀐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한데 하면서 이번 방학 때 수강을 하겠다고 말해준 그 아이가 어제 단어 시험을 하나를 틀리고 2등으로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다 맞을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애들 아직도 남아있어 라고 했더니 애들이 10시 반까지 남아있냐고 아직 다 맞은 애 없죠? 라고 하면서 본인이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하고 싶었던 부분이라고.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 보내줬어요. 요 2페이지를 사진을 찍어서 예쁘게 보내줬는데 선생님 저 5시간 외웠어요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힘을 주는 부분을 본인도 이해를 했고 공감을 했고 자기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준 거예요. 제가 어렵게 내서 너무 깜짝 놀랐다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 주겠다고. 너무 기특하죠. 그래서 저도 답장을 했어요. 앞으로 나는 더 시험을 어렵게 내보겠다고 답장을 해줬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어머님들. 정규 수업 및 내신 때 수업 영상과 자료 관리는 네이버 카페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수업 영상을 올려줘요, 녹화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만 따로따로 복습이 가능해서 굉장히 피드백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내신 기간에는 24시간 카톡을 열어놓고 대답도 거의 새벽에 계속 해주고 있어요. 애들이 수업 시간에만 영어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문은 아무 때나 생기는데 숙제하다 모르는 게 생기면 그때그때 카톡으로 문제를 보내놓으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항상 피드백이 가장 좋았던 부분이었어요. 아무 때나 질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라면서. 그리고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성적 문자는 제가 따로 보내드리지 않아요. 일주일 수업하고 나면 DYB 어플에서 그주에 아이들 개개인의 성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당부드릴 점은 그 표에 나와 있는 몇 점 만점에 우리 아이가 몇 점이다 라는 절대적인 숫자보다 저번보다 얼마나 점수가 올랐나 그리고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나 실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성적표를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나면 10시부터 30분 동안 숙제 미흡한 아이들 그리고 단어가 미흡한 아이들을 함께 모아서 밀착 Q&A 플러스 제시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날의 분량을 제때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코칭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수업이 이제 중지가 됐잖아요. 했다가 안 했다가 한 2달 동안 또 안 했다가 온라인 수업에다가 컴퓨터를 놓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할까 걱정 되게 많으셨죠.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실력의 상중하를 떠나서 집에서 컴퓨터 화면을 놓고 공부할 경우에 더 집중이 잘 된다는 이야기가 많고 생각보다 선생님 너무 오프라인이랑 똑같아요. 너무 좋아요. 집중이 훨씬 잘 돼요. 아이들 소리가 안 들려서 오히려 더 좋아요 라는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오프라인이랑 별반 차이 없는 열정적 수업에 감사하다는 피드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줌 수업을 할 때 아이들 카메라 그리고 마이크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핸드폰으로 가끔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 최적의 환경입니다. 수업 10분 전에는 꼭 로그인할 수 있도록 애들한테 챙겨주시고요. 혹시나 지각을 할 경우 혹은 결석을 할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먼저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제나 단어 미흡할 때는 당연히 저희가 보충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혹시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어머님들이 먼저 문자를 주시면 제가 아이랑 다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일은 매월 10일이 학원 자체 등록 마감일이에요. 요거는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아이들 많이 힘들어요. 공부하는 거 힘들고 과목이 많아서 힘들고 사춘기를 거쳐서 숨만 쉬어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한테도 종종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아이들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데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최고의 수업을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아이들의 페이스메이커 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